그대는 대비주 우주의 유일자 찬탄해요 공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비주 수행도량 마음의 고향 대비주 수행도량 덕양선원 인인볼레불 사사불공 대비주 수행 요목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49일 기도는 주제를 처처대비주로 삼아서 49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도량입니다. 여러분 출근하실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출근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출근하기 싫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지루하다. 이것을 방아착하는 것이 중요한 수행입니다. 싫은 마음, 지루한 마음이 성낼진, 진심이죠. 탐진이 삼독심이 거기에 뭉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 놓아버리면, 닦아버리면 삶이 행복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있으면 미워할 일, 성내는 일, 화를 낼 일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오직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물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내 마음속에 있는 내용물이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의 삶으로 물질화돼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유심법문입니다. 유심소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출근할 때 부정적인 감정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기분 좋은 감정으로 돌려야 됩니다. 기분 좋게 출근하시면 하루 종일 기분 좋죠. 일도 잘 풀립니다. 출근하셔서 기분 좋고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동료들하고의 관계죠. 상사 또 후임들하고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편안하고 즐거우면 이게 바로 자비국년 지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 자리에는 모든 답이 있고 그 자리에는 모든 창조 아이디어가 머금어져 있는 자리거든요. 자비국년 지혜 자리가. 그 자비국년 지혜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한가 즐거운가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가. 그 상태에서 이 일에 집중하면 능률이 오릅니다. 실적이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솟아납니다. 깨어나고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서 서로 인간관계를 좋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원을 가져야 됩니다. 원을. 사이좋게 지내겠다 하는 원을 가져야 됩니다. 트러블이 일어나고 또 서로 미운 점을 보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어떤 의도하지 않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관계를 좋게 하겠다는 결심이 없어서 그렇게 됩니다. 원이 뚜렷하면 결정을 하면 잘 지내겠다고 결정하면 그 원을 성취하는 데 필요로 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 중에 쉬우면서도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는 겁니다. 좋은 점.
장점을 보는 겁니다. 매력 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한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공동으로 뭔가 합동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통분모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공통분모. 같은 거죠. 조화로운 걸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지내면 누구하고도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순식간에 관계가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바로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렇거든요. 감정입니다. 감정. 일만 하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감정이 먼저예요. 감정. 그래서 감정을 기분 좋게 서로 편안하고 즐겁게 서로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감정을 즉각적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허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감정이 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쁜 상태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더라도 서로 삐걱거리기 일쑤입니다. 관계를 좋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공통분모를 보고 장점을 보고 매력 포인트를 보는 그 안목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겠다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인 본래부를 수행하면서 본래 부처님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가능성과 내재되어 있는 지혜와 자비, 무한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대고 절하고 찬탄하고 공양을 올리는 그런 대비주 수행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할 수가 있겠죠. 자, 사소한 것, 트집거리라든가 허물이라든가 혹은 손가락질만 하는 것들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는 사람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것을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그것을 문제 삼는 순간에 감정이 상해져 버리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아무리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또 더불어서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편안하고 즐겁게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직장 생활에서 또 일터에서 실적을 올리고 또 성공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또 중요하게 수행해야 할 것은 생장입니다. 생장은 능력, 복을 깨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죠. 능력 향상입니다. 능력 향상. 복을 늘리는 겁니다. 복을 늘리는, 복을 쌓는, 복을 더하는 길은 회사가 잘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공헌입니다. 공헌. 이 회사가 이롭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로움을 더 많이 주는 것이 복을 더 짓고 더 쌓는 방법이죠. 생장수행입니다. 생장수행. 다른 말로는 능력 향상 또 작복수행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복을 끊임없이 쌓아갈 수가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능력을 향상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완전한 존재로서 우주와 더불어서 완전한 존재이면서 생명, 우주의 속성은 끊임없는 향상이거든요. 생장이거든요. 일하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은 정말 자기를 키워나가고 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과정이 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 직장생활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 중에 우리들이 늘 이야기하는 자제수행이 있습니다. 자제수행. 자조롭게 한다. 자제 중에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중요한 것이 바로 감정자재입니다. 감정자재. 감정자재. 감정 중에 우리가 자제가 잘 안 되는 것이 화입니다. 그죠? 화. 참는 수행입니다. 인욕수행이에요. 인욕수행은 우리가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보거나 혹은 화가 나는 일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참고 꼭 참습니다. 내가 참는 단계입니다. 보기 싫은 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참아. 참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 참지 않으면 분노를 표현을 하죠. 또 참지 않으면 말로 표현하면 폭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류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있겠죠. 심한 경우에는 뭐 내 주먹하고 상대방 주먹이 살짝 닿기도 하고, 그죠? 이 법정에서 쓰는 용어인데, 법정에서 어떤 분이 이제 이 법정 용어를 잘 쓰는 분이 자기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이야기 안 하고 자기 주먹이 상대방 얼굴에 닿았는데 상대방 얼굴이 갑자기 땅 하고 이렇게 닿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 교도소 다니면서. 제가 교도소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이 분노죠. 화와 폭언과 폭행이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는 아주 순식간에 제압할 수가 있고 꼼짝없이 내 말을 듣도록 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결국은 역효과 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아이들은 어리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화와 폭언과 폭력을 표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표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비궁전 지혜자리에서 튕겨 나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비궁전 지혜자리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아름답고 풍요로운 현실이 자꾸 다가오고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가지고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선은 뭔가 뭐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인격이나 자기 스스로의 본래불의 자리에서 자꾸 뒷걸음 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서는 바깥 대상, 상대방의 어떤 못난 부분, 화가 나는 부분을 화를 내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 철컥 그냥 선명한 인주에 인주를 묻혀가지고 흰 백지에 탁 찍으면 도장이 선명하게 찍히죠. 이런 일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지가. 화낼 일, 그리고 화낸 이유를 누구에게 설명할 때 또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래서 또 뭐 법정까지 가잖아요. 아니면 누군가 네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잘했다라고 뭔가 알아주길 바래가지고 누구에게 해명을 할 때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할수록 마음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그릴수록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하는 대로의 그 내용이 물론 내가 옳은 내용이지만 험한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이미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이미지는 그것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와 닮은 것들입니다. 그와 본질이 같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도장이 찍혔으니까
이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일이 많아질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화는 내지 않겠다, 폭언,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도 그런 일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 참아야 돼. 자꾸 자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먼저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참는단 말이죠. 내가 참는다. 폭발하지 마. 내가 참는다. 그럼 자기가 죽을 지경이야. 그죠? 잘못 참으면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데, 주로 다른 피해자가 누군가 하면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게 실컷 참아놓고는 가장 믿어온 사람한테 퍼부어버리거든요. 참은 효과가 없어. 오히려 나는 참아가지고 열을 참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은 뭐 20이나 30까지 더 생겨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 참아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참는 바 없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욕하는 바 없이 인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는 내가 없어야 돼. 참는 내가. 참는 바가 없이 그냥 참는 거예요. 참았다는 것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 참을 것이 없는 경지까지 얼른 가야 됩니다. 참을 것이 없다. 그럼 다 허용한단 말이야. 다. 그죠? 그 모습도 허용하고 이 모습도 허용하고 다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가버리면 바깥도 비었고 바깥 대상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일에 따라 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화를 안 내기도 하는 나도 빈자리가 되는 거예요. 바깥 일체 현상도 나를 화나게 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 결국은 바깥 대상에 따라 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참기도 하는 그 나마저 공이더라. 이 안도 바깥도 텅 빈 경지까지 얼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자리입니다. 이게 자비문의 제2자리예요. 그 자리까지 가기 전에는 노력을 해가지고 힘써서 꼭 참아야 되거든요. 꼭 참아. 힘들더라도. 그래도 꼭 참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감정자제가 일어나거든요. 감정자제. 감정자제. 감정자제 속에는 생각자제도 들어있는 거예요. 생각자제. 생각자제가 일어나면 생각이 업이잖아요. 그죠? 의업입니다. 업이에요. 업. 생각을 자제롭게 다루면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원하는 생각을 지속할 수 있거든요. 원하는 생각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선업이 쌓이고 쌓이면 이게 복이에요. 생각 자제 곧 심자제입니다. 심자제. 심자제. 심자제가 되면 이게 운명자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은 다루지를 못하고 자기의 생각은 의도대로 하지 못하면서 운명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정자제를 이루고 생각자제를 이루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몸이나 인연이나 환경이나 세상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제를 성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행 방법이 뭔가? 직장생활 할 때는, 일할 때는 그걸 알고 생각을 자꾸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끌어 가야 돼요. 볼 때도 상대방의 어떤 점을 볼 때도 최상의 것을 자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최상의 것.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지금 현재는 뭐 볼 것도 없고 뭐 지지도 못난 것밖에 안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내면 본래로 갖추어져 있는 지혜와 자비와 가능성과 능력을 내면의 것을 보면 되거든요. 씨앗을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은 생각을 자꾸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수심자재다란이를 반복해서 외우시면 되는데, 수심자재다란이가 무슨 다란이죠? 천수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대비주입니다. 대비주 수행은 이 대비주를 반복해서 외우고 또 외우고 항상 거듭거듭 외우다 보면 그만 이 감정이 그만 뭉쳐져 있는 것을 슬슬 풀려버리고 내 감정을 자유롭게 이제는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달 하면 다르고 1년 하면 다르고 3년 하면 다르고 10년 하면 달라요. 전환점이 10만 독입니다. 10만 독. 그래서 10만 독을 하겠다 하는 원을 세우고 하시다 보면 그만 어느덧 보면 그렇게 지글거리던 이 감정이 그만 어디 가는지 찾을 길이 없어. 늘 편안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결심을 하면 돼요. 이 일에 집중한다 하면 그 일에 집중하거든요. 대비주 삼매에 가까워지고 대비주 삼매가 점점 자기 것이 되면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는 일하면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하기 싫은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하기로 결정하면 하루 종일 집중하는 거예요. 시간이 금방금방 간단 말입니다. 퇴근 시간이 벌써 됐나? 하기 싫은 마음이 있고 지루한 마음이 있어봐요. 5분 전에 시계 봤는데 또 시계 봅니다. 퇴근 시간 기다립니다. 이럴 때 바로 일에 집중합니다. 일과 하나가 되는 일삼매주 일삼매. 대비주 삼매를 성취하면 백천삼매 도는 수거든요. 대비주 삼매, 대비주를 하면서 삼매를 한번 얻어두면 이 삼매를 집에서도 쓰고 직장에서도 쓰고 한국에서도 쓰고 미국에서도 쓰고 이번 생에도 쓰고 다음 생에도 쓰고 이게 바로 백천삼매 도는 수입니다. 백천삼매를 대비주 수행으로 다 닦는다 이 말입니다. 성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처처대비주 직장에서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이 본래불입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수행이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작복을 해서 스스로 성취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일입니다. 처처대비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49일 기도 지금 중반쯤 다가와 있습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